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켄체 대표 어드바이저입니다. 2022년 8월 1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있었던 일들하고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전반적으로 오버뷰부터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도 연준의 결정 내용하고 이번 주에 있을 다른 중앙은행들 미팅하고 중요하게는 또 오펙 플러스 미팅이 있고 지금 한참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닝 관련 얘기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지표들 이런 순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아시다시피 연준이 75 베이스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RBA하고 BOE,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하고 영국 중앙은행의 미팅이 있어요.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간 경제 동향에서 이제 GDP 넘버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네거티브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 두 쿼터 연속 네거티브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리세션 데피니션에 따르면 이제 리세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리세션 데피니션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단지 2분기 GDP 성장률만 가지고 리세션을 규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 리세션이다. 지금 이렇게 구별해서 지금 부르고 있긴 한데 어쨌든 2분기 연속 지금 경기는 네거티브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곳은 잘 나왔고 또 반면에 또 에스티메이트를 또 에스티메이트를 따라가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믹스드된 픽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어닝 프론트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는 난판 페이롤 넘버가 나오는 그런 한 주입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NLP 넘버가 나오죠.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이 부분은 이미 예상하실 테고 레이버 마켓이 고용 시장이 얼마나 건전한가를 우리가 이제 이 넘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동안 연준이 어그레시브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용 시장이 양호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핸들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전제됐던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번 주에 특히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계속 레이버 마켓이 튼튼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 주는 중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나눠드리겠지만 그런 중요한 넘버가 돼 있고 그리고 8월은 사실은 마켓이 최근 시작된 반등세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찬스도 있지만 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8월이 전통적 히스토리컬이 봤을 때 상당히 발러틀했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러틀하다는 거는 뭐 위로도 폭이 클 수도 있고 아래로도 폭이 클 수도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머의 한 복판이긴 한데 히스토리컬이 발러틀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주의해서 계속 시장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연준이 Fed Funds Rate를 올려서 지금 현재 2.5 타겟 레이트이 됐고 연준의 스테이먼 상에서 보면은 전반적인 스펜딩하고 프로덕션은 좀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고용 시장은 여전히 로버스트하다, 튼튼하다 이렇게 지금 스테이먼 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이후에 나온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잡 마켓은 스트롱하고 스펜딩하고 프로덕션은 조금 소프트해지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페이스로 금리를 인상을 할지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미팅 때마다 그때 별도로 리뷰를 하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 디펜던한 디시전이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지속적인 큰 폭 금리 인상은 이제 7월 이번 달 인상으로 뭐 마무리된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주 레이버 마켓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NFP 넘버가 이제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P 넘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의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NFP 넘버가 계속 스트롱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연준한테는 그 인플레이션 넘버도 보겠지만 더 추가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판 페이롤 넘버, 이번 주 난판 페이롤 넘버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넘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번 주에 계속 미팅이 있습니다. RBA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죠.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인데 둘 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을 인플레이션 잡는 것을 좀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계속 우리가 나오는 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자칫 리세션을 불러올 수 있고 리세션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동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중앙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슬로우 다운하고 인플레이션 넘버도 사실은 계속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그 속도는 좀 주춤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반영해서 금리 정책에 반영을 할지 그 부분 주의 깊게 볼 것 같고 영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넘버가 전달에 이제 9.4%로 높게 나와서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 미팅에서는 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는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영국 중앙은행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 미팅에서 한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인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 글로벌 이코노미에 속한 나라들이 인플레이션과 리세션 사이에서 계속 저글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하게 오펙 플러스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 아웃풋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지금 현재 생산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크리즈를 해도 증산을 해도 소폭 증산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예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동에 날아가서 생산량 증가를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코노미가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깊고 현재의 생산량 쿼타도 사실은 생산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미팅에서 특별히 가시적인 그런 증산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nyway 그래도 이제 그정 오펙 플러스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마켓 주목해서 보겠죠. 지금 원유값 같은 경우는 120불, 130불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현재 100불 를 약간 못 미치는 상황과 지금 후퇴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떨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펙의 증산 계획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이번 주에 있는 미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닝 시즌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은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넘버들 내놨어요. 아웃룩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러운 넘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믹스드 리절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낫다.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들 마켓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 주도 뭐 페이팔이나 에어비앤비, 롤스로이스 등 이제 주요 회사들이 계속 어닝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마켓이 어떻게 리액션을 할지 역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일선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데이터는 뭐 세컨 쿼터 GDP 네게티브로 나왔고 현재 그래서 테크니컬 리세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하게는 PCE 넘버하고 ECI 넘버가 예정되어 있다고 지난주 경제동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PCE 넘버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메저로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수고 ECI는 이제 인플로이어들의 고용 비용 employment cost index라고 하고 PC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다 사실은 핫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조금 더 금리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또 했었는데 지금 지난주 미팅에서 레이트 디시전 한 것과 그 이후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면 향후 경기 관련 데이터를 보아서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체적인 입장을 발표한 상태죠. 그래서 아마도 연준도 지나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고 이번 주에는 매니팩처링 관련된 PMI 넘버하고 미국의 이제 ISM 넘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비스 넘버도 나오죠. 곧 오늘 아마 ISM 넘버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ISM 넘버가 그 전달에 비해서 소폭 떨어졌었는데 이번 달에는 또 살짝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와서 경기가 아직은 홀드업을 잘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연준이 계속 보겠죠.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잡 관련된 리포트들이 고용 시장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난팜 페롤 넘버가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한 250K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 넘버들은. 이제 그거에서 따라서 고용시장이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테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관련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난방 페이롤 넘버 주의 깊게 마켓이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